여러분, 혹시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쭉 훑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담아놓은 자산 창고에 가까운지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창고를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엔진으로 바꾸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포트폴리오, 이게 정말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하나둘씩 모인 자산의 집합체에 가까운 건가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후자일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딱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한창 잘 나갈 때 사둔 기술주 하나, 친구가 좋다고 해서 따라 산 인덱스 펀드, 또 뭐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생각에 사둔 것도 있을 거고 그냥 호기심에 사본 암호화폐도 좀 있겠죠?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모인 말 그대로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진짜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 그러니까 진짜 위험을 관리하는 거의 핵심은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은 바로 상관관계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상관관계,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자산 A가 오를 때 자산 B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죠? 상관관계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점수가 1.0이다? 이건 뭐냐면 두 자산이 그냥 한 몸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춤추는 댄서들처럼요. 반대로 마이너스 1.0은 뭐냐? 우리가 아는 시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쑥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쑥 내려가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0은 말 그대로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서로 전혀 연락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평소처럼 시장이 잔잔할 때는 뭐 미국 주식이랑 다른 나라 주식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같은 진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상관관계가 0.95 이상으로 확 치솟으면서 그냥 거의 모든 주식이 다 같이 폭락해버립니다. 내가 분산 투자한다고 나눠놨던 의미가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시장이 평온할 때가 아니라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그 방패를 만들려면요. 상관관계가 0.6 이하인, 그러니까 서로 최대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예전에 통했던 방식이 왜 더 이상 잘 안 먹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자산 조합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60-40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60%, 채권 40%. 이게 수십 년 동안 투자의 거의 정석처럼 여겨졌죠. 왜냐면 옛날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주 효과적이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금리가 막 오르는 시기에는 주식하고 채권이 둘 다 동시에 타격을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가장 필요할 때 분산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 새로운 시대의 포트폴리오 드림팀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각자 역할이 완전히 다른 4명의 선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우리 팀의 핵심 공격수이자 성장 엔진 역할을 맡을 바로 주식입니다. 길게 봤을 때 자산을 불려주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선수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은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아주 든든한 수비수입니다. 바로 채권이죠. 채권은 꾸준하게 이자 수입을 만들어주고요. 특히 주식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그런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선수는 좀 특별해요. 일종의 특수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입니다. 이 친구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여요. 특히 금 같은 자산은 물가가 막 오를 때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인플레이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포트폴리오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꾸준한 소득 창출원, 바로 부동산이죠. 금융시장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매달 따박따박 현금을 만들어내는 아주 든든한 자원이에요. 자, 보셨죠? 이렇게 각자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적인 포트폴리오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드림팀을 구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팀을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판단을 싹 빼고 오로지 원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투자의 가장 유명한 격언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와, 말은 정말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게 왜냐면요. 우리 본능 때문이에요. 주가가 막 오르면 와,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싶어서 팔기 싫고, 반대로 주가가 뚝뚝 떨어지면 무서워서 더 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능을 이기고 저 원칙을 칼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 시스템을 그냥 기계처럼 따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자산별로 내가 원하는 목표 비중을 딱 정해요. 뭐 주식 50%, 채권 30% 이런 식으로요. 둘째, 이걸 언제 확인할지 시점을 정합니다. 뭐 분기별로 하던 6개월에 한 번 하던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셋째, 목표보다 비중이 커진 자산, 즉 많이 올라서 비중이 늘어난 자산은 좀 팔아주고요. 넷째, 그 돈으로 목표보다 비중이 작아진 자산, 즉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떨어진 자산을 사주는 겁니다. 이 과정 사실 우리 본능이랑은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리밸런싱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틈을 아예 없애버리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그 어려운 원칙을 그냥 자동으로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우연히 자산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핵심 원칙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몇 가지 실수들만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너무 자주 사고 팔지 마세요. 분기별로 한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세금 무시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셋째, 내 목표를 잊지 마세요. 매년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목표 비중은 괜찮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시장이 막 흔들린다고 해서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지 마세요. 리밸런싱은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하는 원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냥 우연히 자산을 모으는 자산 수집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장 상황이 와도 꿋꿋하게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포트폴리오 설계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